아빠가 공부 신이니까 걱정이 없겠다고. 근데 걱정 겁나 많아요. 저희 첫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와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입학식 날. 입학식 뭐 이제 어떻게 잘 할까 막 이런 생각부터. 그러니까 공신이고 나발이고 그냥 부모 똑같아요. 학부모 똑같아요. 안녕하세요. 엄마들의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 기자TV의 저는 조선에듀 방종윤 편집장입니다. 학부모라면 누구나 다른 부모의 교육법 궁금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특히 공부를 잘하는 분의 자녀 교육법, 학습 지도법이라면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교육대 기자TV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드디어 교육대 기자 TV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영광이 있을 수가 있나. 저도 지금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러세요? 뵙고 싶었고요. 거의 공부의 신, 공신으로 활동하신 지가 네. 거의 15년 정도 되셨죠? 아,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부터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공신의 원래 뜻을 아시나요? 공부는 즐겁게, 공부는 신나게. 어떻게 했어요? 공신 창단 때부터 제가 봤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공부 멘토가 필요하다고 어떤 이유로 필요하다고 보셨는지요? 아, 저 대단한 이유가 없었어요. 기사나 이런 거 보면은 뭔가 제가 뭐 교육을 대한민국 교육을 바꿔놓겠다 뭐 이런 뜻을 품고. 네 그런 거 일도 없었고요. 사실은 저 수험생 때부터 이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교육봉사를. 왜냐면 제가 공부가 되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제 자신이. 지금 보면 쉬우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진짜 공부가 쉽게 잘 됐으면은 아예 공부법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제가 진짜 이게 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제 교육대 기자 TV에서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이제 질문을 주시기로 해서 사실 미리 질문지도 없어요. 예, 네. 질문지도 그래서 없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오늘 다 까발려질 것 같은데 학창 시절 시작한 게 이제 경상북도 점촌이라고 좀 시골이에요. 나중에 이제 서울로 이사 왔는데 적응을 잘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존재감도 잘 없었고 그 학교 폭력이 그때 진짜 심했어요. 요즘 인터넷이 뭐 이렇게 맞아요. 많이 SNS 공론화가 가 되니까 뭐 오히려 더 많아 보이는데 사실 그때는 알게 모르게 정말 심했거든요. 또 수험생 됐을 때는 제가 뭐 그렇다고 형이나 누나나 이런 거 없거든요. 제가 첫째고 저희 부모님도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아니셨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올라가서 저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언제까지 성적이 안 나왔던 건가요? 안 나왔다는 게 예. 제가 이제 중3 때부터 좀 공부를 하셨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운 좋게 좀 공부 잘하는 학교 들어갔거든요. 예. 거의 좀 턱걸이로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이 내신 시험은 그럭저럭 봤는데 수능 시험,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보면은 진짜 말도 못한 점수가 나와요. 특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내신하고 그렇죠? 수능이랑 좀 다르죠. 많이 다른데 저는 아예 그거조차도 몰랐고 완전 수능을 제 주관대로 막 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가 막 별 생각을 다 했죠. 이런 적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어떤 날은 예.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얘만 봤어요. 뭐 노트 필기는 어떻게 하나, 뭐 혹시 계획은 어떻게 하나, 뭐 물어보면서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제가 진짜 그 뼈저리게 깨달은 게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이게 성과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구나. 공부를 잘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때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제 동생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동생한테 주려고 그거를 노트 한 권 마련해서 다 적었어요. 그때는 공부법이라는 장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공부법의 시작일 수 있겠죠. 그렇네요. 그때부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대학을 만약에 내가 좋은 대학을 가면은 나처럼 좀 찌질한 학생이 있으면 도와주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을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대부분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멈추거든요. 네네. 근데 대표님은 계속 공부가 안 됐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데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을 계속 보면서 따라한다든지 계속 네. 도전을 이어가셨네요. 그 이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였나요? 그때 당시 제 느낌으로는 공부 말고는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고 느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 학원 폭력 뭐 그런 것도 경험했다고 하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저한테는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게요. 학교 폭력이. 뭐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고학년 되면 이제 다들 좀 되게 키 크는 친구들이 생겨요. 예, 맞아요. 갑자기 어른처럼 커지고 그러면 이제
그냥 화장실에서 뭐 이렇게 이유 없이요? 예, 아주 학교 폭력은 이유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속 생각나죠. 아 그렇죠. 예. 잊을 수가 없죠. 중2 때 제가 아직도 너무 또렷이 기억나는데 이렇게 뒤를 딱 봤는데 맨 뒷자리에 그 친구랑 이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방금 웃어버렸어요. 눈이 마주치면은 사실 슥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래도 갑자기 눈이 안 보여요. 갖고 왜 눈이 안 보이지 했는데 이게 침을 뱉은 거죠. 그때 그런 거를 경험하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너무 컸는데 정말 너무나도 컸는데 뭐 딴 거보다 그나마 공부는 뭐 완전 바닥 아니고 학교에서는 어쨌거나 공부 잘하면 제일 인정해 주잖아요. 선생님도 무시 못 하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죠. 대표님이 요즘에 팩트 폭행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정확하게 말을 해주는 걸로 잘 알고 독서를 날리시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시는 게 공부량인 것 같아요. 공부를 아이들이 안 한다. 지금 유튜브 보지 말고 공부해라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요즘 학생들이 좀 학습 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공부량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학생들이 좀 너무 집중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예전보다? 그게 너무 느껴져요. 코로나 때문에도 더 심해졌죠. 그렇겠죠. 뭐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유혹거리도 너무 많은 데다가 이제 수시 준비를 하면서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이거 조금 하고 저거 조금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신경 쓸 게 많아지다 보니까 사실 학습량 자체를 이거 확보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절대적으로 시간 확보가 이제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도 이야기를 하죠. 왜 스톱워치 공부법 뭐 그런 거 요즘은 워낙 많이 써요. 스타트를 누르면은 마치 이제 진짜 100m 달리기 하는 것처럼 집중하는 뭔가 시계가 막 팍팍 올라가면서 뭔가 쫓기듯이 시험 치는 것처럼 집중 자체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쉬거나 잡념이 들거나 내가 이제 뭐 친구 놀거나 하면은 일시정지. 그랬다가 다시 시작하면은 이제 다시 스타트를 하는 거 거기까지는 학생들이 많이 쓰는데 근데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시는 공부량을 확보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 뭐 일시정지 하다 보면은 자기 전에 보면 거기 찍힌 게 이제 하루 동안 진짜 순수 공부한 시간이잖아요. 아, 순수한 공부량을 체크할 수 있겠네요. 그걸 해보면은 사실 진짜 형편없이 적거든요. 이제 보통 몇 시간 공부했냐 그러면은 뭐 5시간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진짜 관찰 카메라 이런 거 방송에서도 많이 실험해봤는데 절반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공부를 내가 얼마나 하는지조차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측정을 지금 오늘이라도 정말 한번 내가 재보는 게 의미가 있어요. 네. 대표님이 지금까지 공부에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공부 잘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시고 그러셨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예를 들면 뭐 공부량도 있을 수도 있고 공부 동기, 공부 머리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좀 본질적인 거는 약간 추상적일 수가 있는데 저는 확신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 그럼 동기에 가깝네요. 동기? 근데 그게 그 확신이 저는 학부모님들로부터 온다고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대표님의 부모님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체감이 되실 수 있도록. 부모님 두 분 다 뭐 대학은 근처도 못 가보셨고 되게 어려우셨거든요. 저희 집안이 영세민이었거든요. 아버지 그때는 그래서 뭐 진짜 영양실조로 뭐 아버지 쓰러지시고 뭐 그런 얘기를 듣는 정도니까 어머니도 저 강원도 엄청 산골짜기 분이세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잘 모르셨는데 근데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어머니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건 자녀 교육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말하면은 그대로 믿어진다, 그대로 된다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말을 뱉으면은 그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된다고 믿으세요. 이게 거의 이걸 뭐라고 징크스나 거의 미신 수준인데 그래서 절대 함부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많이 들었던 말은 성태 너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 얘기를 진짜 저는 뭐 한두 번이 아니라 굉장히 현명하시네요. 100번, 1000번, 한 몇만 번 들은 것 같은데 기분상은 이걸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진짜 짜증이 나요. 정말. 너무 그때 당시에는 제가 진짜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제가 막 화낸 적도 있고 뭐 성적이 안 나오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 뭐 그냥 막 짜증내고 하는데 그럼 별로 혼은 안 내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어릴 때 뭐 이렇게 제가 진짜 거의 꼴등 성적표를 가져와요. 그런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어머니가 이거 보면은 그걸 보고도 이걸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뒤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데요. 이게 성적표가 이렇게 낮은데 나중에 성태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은 저렇게 훌륭한 사람도 과거에 이런 시절이 있었구나.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적표다라고 말하신 게 지금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고, 이게 사람이 놀라운 게 계속 들으면은 짜증은 나는데요. 무의식 중에도 진짜 각인되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어떤 사람한테 어렸을 때부터 반대로 너는 막 정말 너는 이미 망했고 너는 정말 무슨 뭐 쓰레기 같고 너는 절대 안 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사실 제대로 성장 자체가 진짜 정신병 걸리겠죠. 이제 뭐 피그말리온 효과라고도 하잖아요. 저는 그걸 실제로 제 자라는 동안 계속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확신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실제 수험생활 때도 어떤 그게 차이가 있었냐면요. 어떤 때는 문제 이제 풀잖아요. 모의고사 풀거나 하면은 많이 틀려요. 그러면은 막 임박해서 틀리고 하면은 엄청 좌절감이 들잖아요. 많은 학생들이 사실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좋았어요. 왜요? 이 지금 틀린 문제가 나중에 뭐 수능 시험에 그대로 나온다. 근데 내가 진짜 문제 하나를 풀어도 이게 그대로 수능 시험에 이거 박혀서 그대로 나올 거야라는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대충 안 봐요. 그런 면에서 확신을 강조하시는군요. 그렇죠. 양측이라고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문제 건성으로 그냥 문제집 건수만 그 진짜 피해야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다행인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수능 시험에 그대로 진짜 나온다는 믿음을 늘 가졌고, 그럼 이게 와 수능 시험에 이거를 만났으면은 그냥 얄짤없이 틀려 있는데 지금 이거를 내가 그냥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고 가서 그냥 맞추면 나 이거 벌써 1점 올랐네. 이 생각이 있어서 그럼 그 확신을 갖는데 부모님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는 거네요. 제가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부모님 아니었으면은 저는 그렇게 못 버텼어요. 부모로서의 강성태도 노력을 하시나요? 초등학교 3학년 첫째와 7살 둘째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 교육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 보시는 분들 중에 자녀가 있으신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방송에 저희 아이를 뭐 노출시킨 적이 없으시죠? 예. 그래서 제가 모신 거예요. 공부일 씨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하나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사실 그 생각 많이 하세요. 아빠가 공부에 신이니까 걱정이 없겠다고. 근데 걱정 겁나 많아요. 저희 첫째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와 전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입학식 날. 입학식 뭐 이제 어떻게 잘 할까 막 이런 생각부터, 그러니까 공신이고 나발이고 그냥 똑같이 고민. 부모 똑같아요. 학부모 똑같아요. 공부의 신 뭐 이런 식으로 알려지다 보니까 주변에서 뭐 아기 태어나면 공부 너무 잘하겠다 이거를 저도 한 진짜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은데 되게 미안한 느낌이 있어요. 얘가 저를 아빠로 뭐 선택해서 온 게 아닌 텐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연예인병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노출 안 그걸 하셨군요. 되게 조심했어요. 안 알려지게 하려고. 근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치원 버스 기사님도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충격받았던 게 초등학교 이제 앞에서 이제 데리러 가잖아요. 제가 갈 때도 있는데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가죠. 근데 이제 어머님들 막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님 두 분이 옆에서 막 얘기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어쩌다 제가 들었어요. 그거 아니냐고. 여기 학교에 1학년 8반에 강성태 딸이 있다고. 대박 뭐 이러는데 저는 그거를 오히려 너무 부담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오히려 이렇게 대표님이 나도 공부를 잘 알지만 이런 면에서 고민하고 있다를 더 많이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많은 부모님들이 더 공감하고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든 뭐 좀 부족한 거든 많이 나누려고 노력을 해요. 이게 무슨 뭐 제 일이나 수익이나 이런 거 다 떠나서 이렇게 많이 나누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요. 이제는 저는 시대가 확실히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아는 뭐 교육 팁이나 정보는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이젠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요. 공부를 혼자 좀 어느 정도 하는 친구인가요? 대표님을 보셨을 때? 최근 들어서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이제부터는 해야겠다 마음 먹은 게 제가 학부모가 되고 이제 초3 정도 되니까 사실 이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시기잖아요. 저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 학부모님들은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를 어떻게든 많이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는데 습관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중요하죠.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가 집에 있는데 학습 습관이 안 잡혀서 고민하는 분들 너무 많으시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는 습관을 좀 어떻게 잡아주면 좋을까요? 유초등 때라면? 제가 이거는 되게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예, 뭘까요? 저희 애가 했던 습관 달력이 있거든요. 이게 되게 여러 버전이 있는데요.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 이게 66개 칸으로 돼 있어요. 66일이 의미가 있나요?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이네요. 영국의 런던 대학교에서 그 실험을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까지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습관으로 굳어지는지. 평균 66일이니까 하나의 행동이 습관으로 작용하기까지는 66일이 걸린다. 가장 잘 안 되는 이유가 습관이 그냥 막연히 매일 꾸준히 하자. 이거 목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가끔 예를 드는 게 우리 뭐 단군 신화에 보면은 100일 동안 딱 정해줬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뭐 쑥과 마늘을 먹는데 뭐 며칠이 될지 몰라. 그냥 계속해. 평생 해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그거 버텼겠어요? 그 똑같거든요. 맞아요. 시점을 정해줘야죠. 어른도 마찬가지요. 동기라는 게 분명한 목표가 있을수록 생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66일 동안 하면은 딱 끝난 날짜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특히 어린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게 없어요. 공부는. 게임과 공부의 차이는 사실 게임도 되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문제 해결이거든요. 순간순간. 게임은 보여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아무리 간단한 폰 게임도 뭐 하나라도 팡 터지면은 총점이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근데 공부는 내가 뭐 1시간 했다고 달라지는 게 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게임처럼 어떻게 만든 거가 이거죠. 매일매일 그 간단한 거를 이제 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이거나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날짜를 적거나 개수를 적거나 할 수.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이 계획도 본인이 정하는 건가요? 역시 선생님 예리하시네요. 예. 이게 되게 중요한데 네네. 인어공주 책이라고 이게 돼 있는데요. 네네. 이걸 하기로 한 거는 사실 저죠. 하자고 한 거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책을 고른 거는 본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네. 자녀분들 이제 뭔가 계획을 짜주거나 많이 하세요. 근데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본인이 결정한 요소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해보자 큰 틀은 부모가 제시해 주되 디테일한 계획은 본인이 정하게끔 해라. 우리는 이제 현실 보상을 좀 줄 수 있죠. 뭐 주세요? 저는 실제로 했던 게 저희 애가 뭐 수영장 가고 싶다, 뭐 동물원 가고 싶다 해서 놀이공원 가고 싶다 해서 간 적이 있고요. 이거를 되게 꽤 여러 번 했죠. 매일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것 자체가 좀 몸에 익어요. 저 한 번 하려고 했거든요. 한 번 하려고 했는데 근데 얘가 만렙 찍고 수영장이든 어디든 갔어요. 그 다음에 그 소피아 공주 책을 가져오더니 또 하고 싶다고. 아빠 닮아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되게 뿌듯하거든요. 해보면. 저희는 11일씩 끊어서 중간 보상을 줘요. 그러면 할 것 같아요. 끝까지. 중간 보상을 절대 과도한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뭐 핸드폰 사달라 뭐 이러면 어떡해요? 아니요, 그건 정해져 있어요. 중간 보상은. 보상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요거는 어느 정도 본인이 하고 싶은 걸 이제 듣고요. 중간 보상은 저는 어떻게 정했냐면 알 뽑기. 너무 큰 보상을 막 주잖아요. 그거 묻혀버리거든요. 이 자체로 느끼는 어떤 뿌듯함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게 되는 거죠. 대표님 궁금한 게 네네. 사교육은 좀 안 시키세요? 사교육을 엄청 시키죠. 요즘에 학원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학원 선택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를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팁이 좀 있으실까요? 뭐 일단은 탑 학원들을 일단은 검증이 돼 있고 네, 명성에 따라. 레벨 테스트를 돌려서 대표님 뵈니까 똑같은 학부모시네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거 똑같이 고민하시는데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자녀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이 학부모님들이 실제 같이 하실 수 있는 위주로 좀 말씀드리면은 영어는 어원맵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하고요. 학습 만화 이런 거 실제로 제가 뭐 하기도 하니까 국어도 이런 마인드맵으로 해요. 어휘맵 이런 걸 하는데 밥 먹을 때 해요. 밥 먹을 때 하세요? 밥상머리에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되게 무식한 연구인데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과연 집에서 어떻게 이전해 줬을까? 연구진들이 집집마다 녹음기를 다 설치해서 그 대화를 전부 다 땄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다 분석을 했어요. 결과가 완전 의외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식사 시간. 책을 읽는 것보다 압도적으로 더 많은 어휘를 새로운 어휘를 접하는 거예요. 밥상에서 부모님과의 대화에서 부모님끼리 하는 대화조차도. 저도 사실은 만날 기회가 잘 없기도 하고 뭐 또 특히 사춘기들은 더 심하잖아요. 밥 먹을 때는 그나마 이제 앉아 있기 때문에 그때 국어 단어 같은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음식이 반찬이 있어요. 뭐 명태조림이에요. 그러면은 뭐 이게 왜 명태조림인지 알아? 명자가 밝을 명자거든. 조명할 때 명. 이 생선을 얼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제가 퀴즈를 내요. 힌트를 줄게. 스무고개처럼. 동태.
제가 답을 말하기 전에 힌트를 계속 주다 보면 얘가 맞출 수밖에 없게 제가 힌트를 줘요. 그럼 얘가 맞췄다고 엄청 이제 기뻐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제가 아는 거 모르는 거 그냥 저도 하여튼 하나라도 더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뭐 가장 자녀 교육 적이 조급함이거든요. 조급함. 저는 그 조급함 때문에 정말 가능성 있는 아이들도 망가지는 걸 공신하면서 지난 15년 동안 너무 많이 봤어요. 수험생도 조급하면 반드시 이를 그르쳐요. 조급하면 건성으로 보고요. 이 문제 하나를 깊이 있게 안 봐요.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조급해하시면 이제 뭐 아이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 너무 이렇게 선행만 너무 이제 빼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사실 거기에 지쳐가지고 이제 나중에 정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저는 아예 그냥 좌우명이 있어요. 제 좌우명이 뭐냐면 천불생 무록지인 지부장 무명지초. 이게 뭐냐면 하늘은 재능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품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 자기만의 잠재력을 다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능력을 타고나는데 그걸 발현시켜 주는 게 이제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직 그 재능을 우리가 못 찾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방금 말한 대로 발현이 아직 안 됐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잘 관찰하는 게 필요하고 특히 부모님이라면 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오늘 강성태 대표님의 말씀이 자녀의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 많은 도움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